아, 이 자리가 꽉 찰 줄 알았는데 듬성듬성 비어서 무지 허탈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그 법안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오늘 이 얘기된 것들이 바깥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.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이제 변 박사님께서 앞에서 그 주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이거 주제 발제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배정받은 토론이구나. 저희가 이제 법안을 놓고 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주제 발제를 해주신 분도 그렇게 똑같이 여기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복지부에서 오신 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라는 토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계속 떠들 텐데 대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, 왜 요즘에 개그 프로에 나오죠? 나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?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. 그런 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은 듭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바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민간단체와 의원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그 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법을 만든 사람을 대상으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사설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장애인 복지를 하는 남자랑 삽니다. 네, 저희 신랑이 장애인 복지를 하는데요. 어젯밤에 이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물었더니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. 장기요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의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름은 활동지원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다 보니 모양새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나름 반발 아닌 반발을 좀 하긴 했는데요. 뒤집어서 보면 같이 사는 그 남자만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?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. 장애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법안을 놓고 장기요양인 것과 활동보조라는 것과 여전히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 법안 자체가 나오면서 고민을 한 하나 더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. 연금법 나올 때 환영한다. 하지만 모양은 바꾼 수당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번에 본 활동지원 법안 나옵니다. 나오는데 이거 역시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 모양만 바꾼 거다. 라고 되어버릴까봐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맞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살짝 합니다. 이제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살짝만 하기로 했고요. 또 장애 수당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 지자체에서 주던 수당들이 없어질 거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각 장애인 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 운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활동보조 서비스랑 관련돼서도 사실상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 그 보조 서비스 외에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생활보조인이라는 그 서비스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런 그 지자체들이 각각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럼 또 어떻게 될 거냐, 이후에 없어지는 거냐라는 고민을 일단은 살짝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쁜 말만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도적으로 법률로서 안정적인 것을 마련했다. 그리고 정부가 그 초석을 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일단은 환영합니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.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논의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법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쟁점 사항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령, 복지부령으로 이미 다 넘겨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놓고 이 법안이 정말 훌륭합니다 또는 정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아예 법안에다가 그래서 물론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변 목사님의 얘기들이 좀 아예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법안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시행령 나올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고요. 저는 아무튼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또는 내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
하는 얘기들이 조금은 뭐 보완되겠지. 방지훈 상무님 나오셨으니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같은 논점들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인정조사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인정조사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행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 등급 심사까지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. 이것도 역시 모의 적용 후에 시범 사업을 해본 이후에 다시 고려를 하겠다라는 형태들로 나와 있어서 지금 활보랑 차이점이 그거다라고만 지금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요. 강하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추계치와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뭐 앞에 이제 줄줄이 좀 써놓긴 했습니다.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시나 여기서 잡는 대상은 1급으로 한정을 지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뭐 추계해놓은 5만 명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습니다. 그 08년도 실태조사, 그 다음에 2009년도 통계를 가지고 두드려봤을 때 뭐 수치를 얼추는 맞출 수 있겠다. 그 정도는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실태조사 안에 나왔던 세부 유형 안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,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의 그 가장 많은 유형들이 자폐성 장애였습니다. 그리고 지적장애,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가 가장 많은 그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지금 현재 활보 서비스의 인정조사표가 과연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.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대상들을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인정조사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근데 역시 담보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.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아울러 1급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어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 등급 심사라는 거에 해답도 반드시 풀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 이제 서비스 수가 그다음에 급여량을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언급을 했는데요. 1차 시범 사업 결과들을 보면 이 활보가 98.5%였었고요. 이 방문 간호, 방문 목욕, 즉 이제 기존에 있던 장기 요양의 서비스를 가져온 것들은 1.5%밖에 안 된다라고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비싼 수가 그리고 방문 간호사의 지시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미 이제 그 보고 발표가 됐는데요.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법안에서 나오는 또는 이번 2차 시범 사업에서 나오는 이 수가들은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의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사실상 이제 그 제가 수치로 남이 나왔던 것들을 좀 보면서 간호가 뭐 36,000원 거의 37,000원 돈이고 목욕도 7만원, 적게는 39,000원의 돈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차 시범 사업은 이 수가에 대해서 변동을 언급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지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서도 급여 내용에 그것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모르겠습니다. 뭐 획기적으로 변해서 수가들을 완전히 재적용해서 시행령이 나온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 노인장기 요양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봤을 때 수가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급여량 자체가 8번은 52만 원이었다가 이후로 69만 원으로 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장기요양 시범사업들 하면서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해주는 정도의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그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과연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추계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냐. 이제 우리들 이렇게 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이거 너무 돈으로 이 서비스 양을 갖다 가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들을 해보고 싶고요. 아울러 독거 특례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부분은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시간이 너무 빨리 하겠습니다. 빨리. 네, 저희 지금 그 법안에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안에 보면 이 서비스만을 급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뭐 10조 2항에 보면 중량을 시키면서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달아놨습니다. 이제 제가 활동보조 서비스와 비교를 해야 할지 노인 장기요양과 비교를 해야 할지 아직 고민스럽긴 한데요. 아무튼 노인 장기요양의 부대결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볼 때
노인 장기 요양의 경우는 이 현금급여라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기 요양 급여 안에 현금급여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를 근거로 해서 장기 요양 급여 안에서 이제 이 특별 현금 급여 중에 저는 한 가지만을 좀 일단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 가족 요양비라고 하는 현금 급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급여 대상 안에 뭐 1항, 2항을 보시면 좋겠고, 사망의 경우는 사실상 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격 또는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로 이제 규정들을 짓고 있는데요. 그것과 관련돼서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띡 두드려 보면 대부분이 뭐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 가족 요양비라는 게 있습니다. 동거 가족이 요양할 수 있습니다.라는 답변들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.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 뭐 90%가 넘는데 대부분이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제도 안에서도 이 부분을 녹여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지금 법안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다가 없는 것 같다. 기타 재가급여로 가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답을 내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만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네 번째는 제공 인력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빨리 하려니까 혀가 꼬입니다. 네, 활동보조인의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담아놨습니다. 아주 가족 크기는 가족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가족은 되지 않는다. 근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 활동보조인과 같이 제공 인력에 두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사까지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가족이 가능합니다. 가족은 가능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이 가족들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정도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나머지 쟁점 사안들은 뒤에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.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공기관의 지정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왜요?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하나의 고민은 아마 규제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 안에 몸살을 좀 앓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부에서는 규제 때문에 이 몸살을 좀 앓더라도 잘 지켜내셔서 지정제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이제 이 법 자체가 문의 아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사설이 길어서 길게 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